나가지도 않으니까 씻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라서 우리 집은 저 딸들은 아무 문제 없는데 저 큰아들이 저 외동아들이 젖은 낙엽 같은 남편 이야기, 퇴직 후 은퇴 남편 증후군, 뭐 이런 얘기 나눈 적 있죠? 예, 얼마 전에 나눈 적 있죠. 예. 만약에 네. 남자가 대부분 퇴직을 하면 네. 집에 머무르고 싶은 생각이 좀 많아요. 그런가 봐요, 남자들. 피곤해. 이제 나도 이제 집에 좀 쉬고 싶어. 아내의 도움을 가까이서 받으면서 좀 편안하게 좀 여유 좀 갖고 넷플릭스도 마음껏 보고 먹고 싶은 거 원할 때 아무거나 좀 먹고 그러고 좀 지내봤으면 하는 게 이제 로망 같은 게 있어.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파자마 바람으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그렇게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좀 보내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좀 청소한다고 발 들어요, 옮겨요 이러면 이제 좀 짜증 나지만 그래도 하여튼 집에 있는 안락함을 좀 즐겨보고 싶어. 이때 갈등이 좀 시작된다는 거 말하죠. 그렇죠. 이전에 저희가 얘기했을 때는 그냥 은퇴 후에 이제 가정에 있다 보니까 부딪히는 정도인데 지금 하는 얘기는 이제 아마 역할이 이제 완전히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아질 거예요. 요즘 저도 제 주변에 보면은 은퇴가 조금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분들이 직업적으로 회사가 뭐 그렇죠. 일반 회사에서 50대 중반에 은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죠. 공무원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특이하게 조금 은퇴가 늦어지는 경우 아니고는 이르게 은퇴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저도 친구들 보면은 그런 경우는 여자들은 아직까진 저희 친구들은 이제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나이니까 아이들도 다 키우고 그때부터는 여자친구들은 일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역할이 거꾸로 되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집에 있고 싶은데 부인 눈치가 보니까 이제 살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생존을 해야지. 살림을 한번 배우기 시작하면 네. 직장 일 하듯이 꼼꼼하게 잘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것 같아요. 완벽주의 성격이 살림에도 나타나는 남자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만약에 했다면 좀 본격적으로 했다면 잘할 거는 같은데 아직 시작은 안 했지. 원장님은 이제 친구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사교적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남자분들은 살림에 취미를 붙이시더라고요. 제 친구가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친구들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는 살림에 쏙 뗐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자친구들이. 남편에게 다 인계하고. 그러니까 처음엔 너무 부딪혔는데 요즘은 받아들이는 게 현실을 자기가 또 여자들은 받아들이는 게 살림이라도 저렇게 완벽하게 해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요즘 살림 안 한대. 장도 안 보고 청소도 안 하고 그 어떤 아주머니보다도 잘한대요. 어디 다 드러내가지고 다 하고 남편이 근데 굉장히 고급 인력이거든요. 남편이 굉장히 고급 인력이었던 사람인데 학벌 좋고 높은 지혜 갖고 그렇죠. 그런데 많이 배우고 은퇴가 좀 빠르다 보니 사회 속에서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친구들 옛날 친구들하고 다 멀어져서 친구를 그렇게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가 봐요. 원래 성격이 있어요. 네. 한번 조직에서 떠나서 집안에 네. 머무르면 이제 다 선 긋고 정리하고 난 조용하게 집에 있겠다. 이런 사람 제법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부인들 어디 나가나 이렇게 좀 부인하고 놀고 싶어서 그러다 부인들이 바쁘거든요. 이제 애다 키우고 내 생활하고 일하고 이제 일도 좀 찾아야 되고 내일 시작하면 나는 지금 그 사회생활이 바쁜데 남편들이 그러면 자꾸 부딪히니까 이제 여자친구들대로 남편이 그런 거를 그냥 받아들여주게 되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이 나가는 거를 인정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남편들이 살림에 눈을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완벽하게 이뤄냈을 때 또 성취감이 있나 봐요. 뭐 웃을 일이 아니고 뭐 그것도 나름 잘 적응한 잘 적어하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친구가 하는 말이 뭐 어떤 아주머니보다도 잘하고 분리수거도 너무 잘하고 뭐 청소 너무 잘하고 뭐 음식도 너무 잘하고 자기는 요즘에는 그냥 집안 일에서는 손을 뗐다 이러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참 재밌어요. 그런 거. 내 친구 네. 이야기인데 이제 은퇴를 하고서 집에 딱 좀 있으려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일정표를 짜가지고 왔대요. 생활 시간표. 아침 6시 반에 수영 갔다가 오면 아침 간단히 먹고 그러고 나서 30분 TV 시청 다시 나가서 복지센터에 네. 인문학 수강 그러고 나서 들어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가서 함께 점심 먹고 오후에
탁구 교실 갔다 와서 1시간 휴식. 그러고 나서 다시 저녁에 무슨 그림 그리는 곳에 가고. 이게 예. 쫙 시간표가 있는데 아이들 학원 돌리듯이 네. 학원차 태우듯이 그 와이프의 관리를 받고 있나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던데. 그 어릴 때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이들 방학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생활계획표 짜주듯이 그렇죠. 남편 생활계획표를 짜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관리를 받고 있노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아, 그런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자랑스러우신가 보다. 요즘에 저희도 이제 시어머님이 그런 데 다니시는데 시어머니들도 노인분들이 무료하시잖아요.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으신데 근데 건강이 조금 뭐 다리가 안 좋으시거나 뭐 아주 치매까지는 진행이 안 되었어도 데이케어 센터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거기서 하는 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계획표를 착착착 짜서 오늘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날은 어디 공원도 데려가고 뭐 민속놀이 같은 것도 시키고 이제 인지 능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런 건 이제 노인분들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에서 마련해주는 이제 생활계획표고 이런 경우는 이제 아내가 마련해주는 남편들의 이제 자기 시간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는 남편들을 위한 생활계획표를 짜주는 거네요. 내 아내한테는 부담이 더 되겠네. 그 관리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은 사회생활 하던 남편들이 이 틀에 안에서 이제 하려다 보면은 부인한테 자꾸 물어보는 게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게. 그렇게라도 뭐 재밌게 잘 또 지내면은 괜찮죠. 그러니까 예. 어떤 방향이든지 이제 정착이 이제 되긴 되는데 네. 제일 나쁜 케이스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나 집에만 그래요. 있을 맞아요. 거야. 아니 뭐 나갈 것도 아닌데 세수는 왜 해? 맞아. 세호 왜 해? 그러다 보면 우울증 와요. 그러겠지? 예. 그럴 거야. 예. 나이 들어서도 자기를 조금 가꿀 줄 알고 밖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막 좋아서 어울릴 줄 알고 이렇게 돼야지 즐겁게 살 수 있지 집에서만 있다가 보면 사실 뭐 진짜 뭐 하루 종일 나가지도 않으니까 씻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꼭 그게 우울증으로 번지더라고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뇌는 자꾸 새로운 걸 학습하고 도전하고 맞아요. 시도하고 이렇게 하는 뇌는 젊게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없이 눈이 뜨여지는데 눈 뜨고 졸리면 자고 텔레비전은 수동적으로 그냥 보고 이제 이런 뇌는 점점 퇴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자꾸 사회 속에서 어울려야지 아무것도 안 한다 해서 집에서만 그냥 시간을 다 보내면은 그 화려한 직업인 연예인들도 가끔 보면 우울증에 시달리고 우울증 약을 먹고 이러는 이유가 그 화려한 속의 무대 속에서 있지만 자기만의 시간이 생겼을 때는 사실은 대중들의 시선이 약간 두렵기도 하고 나는 좀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니까 좀 무슨 행동에도 조심스럽고 하니까 자기 혼자만의 시간 집에서 보낼 때가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 틀 속에 가두지 말고 사회 속에 자꾸 어울려서 조금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고 그럼 좀 어때?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지 너무 완벽주의여서 여기서 이러다가는 뭐 내가 안 될 거야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집에만 있다 보면은 그게 더 자신을 망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저희는 시니어에 진입을 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내면 외면을 좀 가꿀 수 있는 그런 골드 시니어가 되시길 저는 근데 바랍니다. 그게 자기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그 케어해야 되는 아내의 문제는 더 심각해요. 그렇죠. 애 다 퇴직되고. 키웠더니 그렇지. 애 다 잘 키워놨더니 이제는 애 다 키우고 이제 내 세상 좀 이제 내 뭐 좀 맞아요. 해보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더 큰 아기가 와요. 맞아요. 다들 아는 언니도 뭐라죠? 우리 집은 두 딸들은 아무 문제 없는데 저 큰아들이 문제. 저 외동아들이 문제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피곤한 생활 좀 이제 끝냈으니 아내의 케어를 받으면서 좀 안락하게 있고 싶은 생각이 있다니까 한쪽에. 근데 그거는 남자분들이 자녀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깥 생활 하다 보니까 생각을 못 하셔서 그렇지. 여자는 자녀를 키우는데 온 힘을 다 쏟고 나면 더 늙기 전에 이제 난 내 생활을 해야지 하는데 그 순간부터 남편들이 그러면은 정말 이제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지고 화도 나고 이제 그렇게 되죠. 어제 오전에 그 시니어들 몇 분 모여서 차담회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아내가 조금 아팠어요. 그래서 자기가 케어를 해주는 게 한 몇 개월 동안을 꼼짝 못하고 그 옆에 있었어야 되는데 집안일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을 70대서야 이제 안 돼. 70대서 잘 움직이질 못하니까 이렇게 힘든 줄을 난 정말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철드는 것 같다고. 겪어봐야 합니다. 겪어봐야지 누구나 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나이 들었을 때는 황혼에는 물론 자기 관리 좀 이렇게 타협해서 부부가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뭐 자산이 형성이 돼도 그거를 놓치지 않고 자기가 시니어 라이프를 잘 살 때는 일단 두 가지 자녀를 잘 키워서 자녀가 특별하게 나이 들어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그게 뭐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인성적으로 부모랑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랑 건강. 건강을 잃으면 일단은 막 자산도 다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건강을 자기가 체크도 물론 굉장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즐겁게 사는 거. 그게 건강 유지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분들도 본인이 즐겁다고 부인 괴롭히지 마시고 부인들도 아마 내가 날아가는 거 중요하니까 남편들을 그냥 내팽개치지 마시고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그야말로 계획표를 좀 짜가지고 어느 정도 관리해 주시다 보면은 좀 적응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움직여야 돼요. 응? 맞아요. 움직여야 네. 돼. 이제 대개 지금 60대의 그 이혼율이 황혼이요. 늘어난다며요? 네. 소위 황혼이요. 네. 이게 이제 퇴직 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남편. 그리고 이제 나 좀 이제 좀 한숨 좀 돌리고 좀 내 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큰아들 때문에 이제 뒤집어 쓰게 된 아내의 불만. 네. 이 사이에서 갈등이 출발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시니어 라이프, 이제 노년을 좀 잘 보내려면 아무리 뭐가 있어도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그때를 잘 넘길 수 있는 요인들 중에 리스크를 피해가면 돼요. 유해음료소들을. 이제 자녀를 잘 키워서 자녀 문제가 이제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거. 건강 문제. 그리고, 황혼 이혼 안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자산 관리를 조금, 이제 전부 다 부동산에 요즘 한 몇 년 전에 부동산이 너무 오르다 보니 부동산으로 막 묶어놓은 자산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더라고요. 노년에. 그러니까 그거 자산 관리 같은 것도 좀 잘 하셔가지고 나머지 인생은 좀 즐기시면서 소확행이거든요. 크게 즐기시라는 게 아닙니다. 소확행으로 자기가 소소하고 확실한 그런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은 완전히 마찬가지죠. 뭐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노래하시고 이런 게 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여자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 친구들하고 뭐 요가하고 뭐 운동하고 이러는 것도 크게 돈 들고 아니라 차 마시고 이러는 것도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가 뭐 배우러 다니는 것도 너무 좋고 아무튼 뇌는